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수백 명의 중년들을 관찰한 결과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모든 행동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동을 하는 중년들의 95%는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90%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과연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매주 월요일 아침 40대 중반의 김 부장이 팀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신입사원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밤새워 일하면서도 다음날 또 열심히 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의욕이 없더라. 그때는 정말 치열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20년 전 자신이 달성했던 성과를 점점 과장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듣고 있는 후배들의 표정을 보세요. 누구 하나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김 부장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후배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박 씨는 매일 저녁 SNS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입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점심에 간 레스토랑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음식 사진 아래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식사하게 되네요. 바쁜 일상이지만 감사합니다. 사실 그 미팅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상담이었고 그 비싼 레스토랑 식사비는 이번 달 용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부러워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실상을 아는 친구들은 점점 그의 게시물을 부담스러워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에 다닌다며 30분 동안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해서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공부도 알아서 하고 예체능도 뛰어나고. 다른 친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마치 대기업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확장을 고민 중이야. 직원들 관리하느라 정말 바빠. 하지만 서로 다 아는 사이라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 뻔히 보입니다. 결국 진솔한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어색한 분위기만 남게 되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담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40대와 50대,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젊음은 이미 뒤로 사라졌고 노년은 아직 오지 않은 애매한 나이이죠. 이 시기에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압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들 교육비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현실적인 압박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흰머리가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자존감에 타격을 주고 뭔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위로는 더 이상 승진할 자리가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아이들은 독립을 준비하고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중년의 약 80%가 경험하는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는 바로 이런 복합적인 압박감에서 시작됩니다. 35세에서 60세 사이에 나타나는 이 정신적 위기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죠. 갑작스럽게 새로운 취미에 빠지거나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거나 젊은 시절의 꿈을 되찾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고 무기력감과 우울증을 느끼며 친구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년기에 나타나는 과시 욕구는 실제로는 깊은 자존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 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의 체면 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유독 심하게 나타납니다.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 위계 질서가 강조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정한 성공의 틀을 강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이라는 획일적인 성공 공식이 존재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여겨진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그래서 실제보다 자신의 상황을 좋게 포장하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여기에 SNS 시대의 영향까지 더해집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과시 욕구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비교할 대상이 무한히 늘어났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잘못된 습관도 생겼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행동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호감을 얻기 위한 과도한 자기 포장과 허세입니다. 이것이 왜 중년들의 취해 보이는 행동 1위일까요? 다른 행동들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5위인 자녀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과시하는 행동은 주로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납니다. 4위인 명품이나 비싼 물건 자랑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3위인 과도한 건강 자랑은 실제로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위인 젊은 세대 비판하며 꼰대질하기는 그래도 본인이 훈계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1위인 호감을 얻기 위한 과도한 자기 포장은 다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나타납니다. 경제적 여유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는 정말로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중년들은 자신이 경험이 풍부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세요.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만 빼고 따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자랑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가족들조차 그런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감을 얻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비호감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랑을 늘어놓을수록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허세를 부릴수록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있지도 않은 성공담을 지어내고 자신의 경험을 과장해서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대개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한 행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감과 자긍심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것이고, 자긍심은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생기는 확신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적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매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진짜 매력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적인 태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방해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롭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때로는 지능이 높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소수의 깊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표면적인 사교보다는 자신만의 지적 활동이나 창조적인 일에서 더 큰 만족을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복잡한 사고를 즐기고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친구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나 피상적인 대화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선택적인 태도는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매슈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고립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울,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과 강제된 고립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발적인 고독은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타인의 시선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립성은 매우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되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연결이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선별적이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관계들의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이 말의 의미는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가치관의 전환도 일어납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은 젊은 세대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허세나 과시가 아니라 진정성과 지혜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젊음은 사라져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려오느라 놓쳤던 많은 것들을 이제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여유, 따뜻한 차 한 잔의 소중함,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부족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10개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하나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했던 자신을 발견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진정한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이나 평가가 없어도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해나가세요. 이런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연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깊이 있는 내면이 형성될 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세요. 젊었을 때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느라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단계를 밟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지 돌아보세요. 이런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방향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친구가 적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태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과 깊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나 피상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선택적인 태도는 지혜의 표현이며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중년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게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걸어가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